We face the music together and throw our hats in the ring, facing all kinds of weather and not afraid of anything. Hey, when the sun comes up, we'll be on our way, and we don't care where we land. And the waves are high, but we won't turn round, 'cause your hand is in my hand. And oh, you make me feel invincible, 'cause it's you and me, through the wind and hail, setting sail into the world. We build a house out of nowhere and hung our hearts on the walls. I guess it all got too familiar. We let it crumble, we let it fall. Hey, in the mundane stuff of the day to day, we forget what used to be. So I kick myself to remind myself, and it all comes back to me. And oh, when we were scared of nothing, girl, it was you and me, through the wind and hail, setting sail into the world. Yeah, yeah, setting sail into the world.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자, 금요일 이번 주 지장군의 한 곡은 Setting Sail이라는 노래인데 처음 들어본 노래였어요. 이 노래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이거는 가수보다는 이 노래가 수록된 음반을 소개해드려야 됩니다. 이 노래는 드라마, 그러니까 시리즈라고 하죠. 미드 모던 러브 시즌 1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1번 타이틀곡이에요. 근데 이 드라마 모던 러브라는 드라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스하고 비긴 어게인의 너무 감독으로 재밌게 봤다. 알려진 존 카니 감독이 OTT 아마존 프라임에서 방영한 드라마입니다. 아, 근데 왜 이 아이하고 상관이 있는지 이제 알겠죠? 이제 이해가 되죠? 이제 알겠네요. 이 시즌 1 30분짜리 드라마 8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 옴니버스예요. 연결되는 게 아니고. 아, 그렇군요. 근데 뉴욕 타임즈에 연재되던 모던 러브라는 칼럼을 각색해서 이 존 카니 감독이 직접 대본을 쓰고 연출까지 한 드라마인데 이건 뭐 인종, 나이, 성별, 질병 이런 현대 사회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루어내는 사랑에 대한 드라마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정, 또 할아버지와 손자, 모든 유형의 사랑이 현대 사회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setting sail into the world, 같이 항해를 해가는 과정을 그리는데 이거 정말 재밌겠는데요? 좋습니다. 이거 재밌겠는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 아마존 프라임 거여서 우리나라 분들이 좀 접근성은 좀 떨어지지만 네. 저도 누가 추천해 주셔서 봤는데 제가 이때 딱 술을 끊은 지 2년 됐을 시점에 이걸 봤어요. 네. 근데 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술을 끊으면서 제가 감성이 완전히 말라서 기계인간화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 시리즈를 보고 제가 말라붙어 있던 감성이 다시 타올랐다. 촉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나 요즘 너무 건조해? 삭막해? 나에게 예전과 같은 그런 감수성은 어디로 사라졌지? 하시는 분들은 이 모던 러브를 반드시 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저도 봐야겠네요. 네, 제가 봤던 미드 중에 탑 5에 듭니다. 정말요? 정말 강추할 수 이게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몇 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시즌 1만 보셔도 돼요. 시즌 1이 8개예요. 아, 짧네요. 네, 시즌 2까지 길지 나왔고 않네요. 또 각 나라마다 자기네
고유의 버전으로 또 모던 러브를 또 새로 만들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인도도 만들었고. 그런데 인도 보시- 기대되네요. 네. 또 노래 부르고 막 네.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진짜 좋습니다. 음악이 특히 끝내줍니다. OST가 2장이 나왔습니다. 벌써. 야. 이 노래의 마지막 가사가 이거예요. 번역을 제가 해드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 바람과 파도를 헤치고 세상으로 항해를 시작하는 당신과 나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남녀 간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 꼭 보십시오. 이 약간 이렇게 봄이 되려고 스산할 때 보시면 마음이 촉촉해집니다. 네. 미드는 브레이킹 배드지. 네, 이게 저의 탑 1입니다. 그렇죠. 베러콜 사울이 탑 2. 아, 저는 저에게 네. 넘버원은 닥터 하우스인데 다 많이들 안 보셨으려나? 네. 아니 저는 이때 건강상의 문제로 술을 끊었던 겁니다. 뭐 대체 술을 얼마나 먹었길래 뭐 술은 왜 끊었습니까? 뭐 완전히 지금 또 약간 자 다른 쪽으로 얘기가 나가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요. 네. 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낮에 눈에 띈 뉴스 보겠습니다. 오, 이거 자, 좀 이거 좀 솔깃한데요? 네, 솔깃하죠. 네. 하루 6분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이 노년기까지 뇌를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질랜드에 선배는 운동 매일 하세요? 거의 매일 하다가 요즘은 좀 안 했어요. 요즘은 한두 달 동안 안 했더니 네. 체지방률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맞아요. 지금 다시 고삐를 죄일까 하고 있습니다. 근데 6분 이건 근데 치매 늦추는 거잖아요. 체지방하고 좀 상관은 없는데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의 연구진이 실험을 해봤더니 짧고 강렬한 유산소 운동이 뇌 형성과 학습, 기억에 필수적인 단백질 이거 좀 어려워서 제가 볼게요. 아미노산 119개로 이루어져 있는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 단백질의 생산량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뇌 건강 수명이 늘어나고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같은 이런 신경 퇴행성 질환의 발병도 지연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구진이 발표를 했습니다. 생리학 저널에 실렸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18살에서 56살의 실험 참가자 12명. 근데 좀 모집단이 적긴 해요. 12명. 그러네요. 표본이 적어요. 12명이면. 12명을 상대로 4가지 유형으로 섭식과 운동을 다르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4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헐적 단식. 네. 두 번째가 90분 동안 저강도 천천히. 사이클링. 천천히 이렇게 슬렁슬렁. 그다음에 6분의 고강도 사이클링. 40초 운동 20초 휴식, 40초 운동 20초 휴식 이런 고강도 사이클링. 그리고 단식과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과 저강도 사이클링 병행. 이렇게 4가지를 했어요. 딱 네. 들으면 간헐적 단식과 저강도 사이클링 병행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그렇죠. 있죠. 근데 효과는 6분 고강도가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아. 이게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 단백질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거. 그거에는 6분 고강도 사이클링. 이게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단백질 수치가 90분 저강도 사이클링이나 단식을 한 경우보다 5배까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그리고 미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연구진도요. 여긴 좀 집단이 많습니다. 4,500명의 허벅지 운동 장치를 달고 7일 동안 추적을 했더니 가벼운 활동을 하는 것보다 6분에서 9분 정도의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이 인지 점수가 훨씬 높아지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요새 핸드폰 들고 핸드폰 찾고 그러거든요. 네. 이게 6분. 네, 운동을 더 열심히. 6분. 열심히 하는 6분도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참. 네. 저는 낮에 눈에 띈 뉴스 네. 이 기사 골라봤는데요. 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를 전격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큰 뉴스였죠. 네, 하이브가 이제 방탄소년단이 그렇죠. 소속된 뉴진스. 정말 요새 너무 잘 나가는 두 네. 그룹을 이제 가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고 뭐 SM 엔터테인먼트야 너무 과거부터 훌륭한 우리 K-팝을 이끈 아티스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들 아실 텐데 네. 하이브가 SM 대주주 이수만 씨가 가진 지분 14.8%를 4,228억에 인수한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그래서 SM의 1대 주주인 이수만 씨가 총 18.4%를 갖고 있다가 여기서 14% 분량을 이제 팔았기 때문에 단숨에 SM의 1대 주주가 하이브가 되게 됐고요. 여기에 이제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의 주식도 우리가 사들이겠다라는 공시를 같이 하면서 조금 더 지분율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SM이 그 좀 지배구조 개선을 한다는 명목하에 이수만 씨를 대표이사직에서 좀
사실상의 대표이사직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SM의 대표이사들, 공동 대표이사들이 카카오와 손을 잡고 얼마 전에 지난 7일에 이제 카카오에서 SM 지분을 9.05% 사들이는 계약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이수만 씨가 신주 전환사채 발행을 이제 정지하는 가처분을 네, 내면서 맞아요. 이제 저지를 하려고 하는 상황까지 갔었는데 이 상황에서 하이브가 이수만 씨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일대 주주가 되면서 요 계약 이면에 경영권은 이수만 씨가 좀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시혁 의장이 이수만 씨가 그동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K-팝에 대한 영향력을 구축해온 게 존경할 만하다고 밝히면서 이수만 씨의 어떤 영향력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그렇죠. 됐어요. 네. 그래서 이 SM과 카카오 측은 아무래도 이수만 씨의 경영 개입을 좀 최소화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적대적 M&A에 반대한다면서 성명을 내기는 했는데 뭐 지분을 지금 많이 사들였기 때문에 반대 성명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배구조는 하이브가 전체적으로 SM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게 되는 쪽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 아티스트 라인업 BTS, 뉴진스, 르세라핌, 세븐틴, 엄청나죠. 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그리고 SM은 뭐 레드벨벳, 에스파, 말해 뭐 NCT, 합니까? 엑소, 샤이니, 뭐 슈즈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합쳐진다고 생각하면 뭐 경영권 분쟁 이런 것보다도 공룡이죠, 공룡. 네, 어떤 또 대단한 K-pop 공룡. 아티스트가 네. 나올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만드는 기사였습니다. 네, 이 하이브와 SM의 이 소식은 뉴스데스크에도 기자 출연 포함해서 뭐 집중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뉴스데스크에서 이 파장과 지금 공정위 또는 또 독점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후속 보도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뉴스데스크에서 한번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어서 좀 소프트하게 건강 소식, 대중문화 소식 갖고 왔고요. 8초 후에 이번 주 이아이와 돌아오겠습니다. 홍길동님이 오늘은 연예의 뉴스 시간입니까? 오늘은 연예 프리데스크군요. 그러셨는데 뭐 저희는 어떤 뉴스는 다 합니다. 네, 스포츠도 하고 어떤 네. 거든 하니까요. 네, 저희는 뭐 장르를 가리지 않고. 자, 금요일 프리데스크를 반짝반짝 빛내는 이선영 아나운서의 의식의 흐름 코너 이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요새 푹 빠져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네. 넷플릭스 시리즈 피지컬 100이에요. 선배 혹시 보셨어요? 저 아직 못 봤어요. 아껴두고 있어요. 근데 진짜 다 나오면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껴두고 너무 있어요. 그게 매주 2개씩 나오는데 정말 아까워서 가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네. 근데 또 저도 이제 크로스핏을 예전에 좀 오래 했었고 네. 지금도 운동 매일 하고 있어서 이 운동에 대한 열정이 크기도 하고 스포츠맨십 이런 것도 공정한 경쟁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어쨌든 그냥 이런 정신들도 너무 건전하고요. 그냥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게 또 MBC의 그 시사교양국의 그러니까요. 장호기 네. PD가 연출한 거잖아요. 전 세계적인 대박을 쳤습니다. 이게 네. 화제예요. 그래서 K 예능 중에서는 지금 뭐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콘텐츠가 인기를 끌었던 게 없었죠. 처음이죠. 처음이죠. 뭐 오징어 게임 등 K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주목을 받는 경우는 이제 종종 있었죠. 그런데 K 예능이 순위권 안에 진입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1위를 한다. 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네.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상파 콘텐츠의 저력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평가가 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채널을 다변화하면서 콘텐츠만으로 인정받았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아직 안 보신 분들 정말 피지컬백 강추하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오늘 강추 여러 가지 콘텐츠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피지컬 100으로 시작했듯이 왜 이걸로 시작했느냐? 오늘 이 아이는 OTT입니다. OTT가 주제입니다. 자, 넷플릭스 콘텐츠 얘기를 꺼낸 만큼 넷플릭스 얘기 하나 더 이어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계정 공유에 브레이크를 걸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 지난달 30일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정 공유 제한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이제 공개하면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주요 골자는 이거예요. 같은 집에 사는 가족끼리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이제 하기 위해서 디바이스 인증이 수시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또 같은 공간, 그냥 가족이 아니고 네. 같은 공간에 사는 가족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걸린 만큼 뭐 여행을 가서 기존의 아이디로 본다거나 회사에서 본다거나 그러니까 장소가 바뀐 곳에서 본다거나 이런 것도 좀 제약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집에서 보는데 그거를 뭐 외국에 가서 보거나 아니면 회사에 가서 보는 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족끼리는 가능하다. 같은 집에 사는 가족끼리 가능하다. 이걸 어떻게 인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지침이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네. 이제 외국에서는 이미 이걸 시행 중인 사례가 있거든요. 지난 3월,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3월부터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네, 등에서는 맞아요. 먼저 예행 먼저 연습에 시작했죠. 들어갔어요. 그리고 캐나다,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 4개국에서는 이제 다가오는 3월에 계정 공유 제한의 올해 첫 대상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 봤더니 일단 인터넷 IP, 접속하는 IP 같은 집이라면은 와이파이 IP 주소와 네. 동일할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식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메일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서 인증을 하는 2단계 인증 시스템을 하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금지라는 표현도 개정 금지를 할 것이다라는 금지라는 표현도 종종 언론에 나오긴 하는데 네. 금지보다는 제한이 더 맞는 게 지금 이 정책을 하는 국가들을 보면 가족 외 사람들과도 가능하긴 해요. 근데 돈을 더 돈을 내라. 더 내야 되죠. 그래서 사람 추가하기 기능을 써서 한 사람당 이제 우리 돈으로 4,000원에서 5,000원, 많게는 7,000원까지 이제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모든 아이디가 그 계정 공유가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뭐 17,000원짜리 프리미엄 요금제를 이용하면 최대 4명까지. 네, 네. 그렇게 되니까 이것도 한 사람으로 나누면은 추가 비용을 내고 공유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요금을 더 받겠다는 거지 새로울 게 없는 이야기다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근데 어쨌든 지금 기본 요금제를 인하할 그런 방침이 없기 때문에 네.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사실상 기존 요금을 인상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은 아이디가 이제 프리미엄 계정일 경우에 4개까지 가능하면서 디바이스도 여러 개를 추가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그렇죠. 태블릿으로도 보고 핸드폰으로 보고 뭐 컴퓨터로도 보고 텔레비전으로 보고 이런 게 가능했는데 그런 이제 디바이스 개수에 대한 제약도 생길 것으로 보이면서 어쨌든 이제 과금을 더 다양한 방식으로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하반기쯤에 좀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면서 적용될 거란 이야기가 있고요. 어쨌든 넷플릭스가 이렇게 좀 정책을 펴는 배경은 수익이 예전만 못해요. 네. 경쟁 OTT가 우후죽순 생겨났고 때문에 계정 공유가 옛날보다는 되게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됐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뭐 계정 공유 제한을 하면 나 이거 이제 더 이상 못 봐. 친구랑 같이 봐서 반반 냈으니까 내가 봤지. 혼자는 못 내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종합해 봤을 때 수익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그렇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유료 OTT 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이라는 조사를 했는데 국내 이용자의 42.8%만 자기 돈을 내고 봤대요. 그러니까 6명은 친구랑 뭐 나눠보거나 가족끼리 봤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지난해 11월 조사한 또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또 반 정도가 42.5%가 계정 공유에 대한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면 나는 구독 취소하겠다라고 응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 어떻게 될지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넷플릭스가 OTT의 선두주자니까 네. 다른 OTT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토종 OTT들도 이 계정 공유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는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계정 공유를 하면 당연히 수익이 감소가 되겠죠. 이거는 OTT 사업자들의 공통적인 고민이기는 하지만 이걸 과금 정책 변경까지 가져가는 데는 또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이 있고 조심스럽다는 입장인데요. 넷플릭스의 움직임이 하반기쯤 이제 시작되면 그래도 아무래도 그 결과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뭐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계정 공유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OX가 아니라 그냥 요금을 올리겠다는 거네요. 저도 좀 그렇게 그렇죠.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냥
말을 이렇게 한 것 같네요. 자, 다음 OTT 소식입니다. 뭐 우리나라 상황은 아닌데 아마존 프라임이 미국에서 넷플릭스를 제쳤다고요. 1위로 네.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OTT 하면 딱 넷플릭스가 그렇죠. 가장 큰 공룡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OTT 시장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OTT는 어쨌든 유료 구독자 수로 수익을 내잖아요. 네. 근데 이 OTT 플랫폼 자체가 위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업자가 너무 경쟁자가 많아졌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 구독자를 대다수 잃었거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70만 명 이상 잃었다고 네. 나왔고요. 또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다들 뭐 음식값이면 뭐가 올라서 더 이상 이 미디어 컨텐츠에 뭐 한 달에 돈을 안 쓰는 15,000원씩 거죠. 네. 쓰고 싶지 않아 하는 분위기도 예. 영향을 미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넷플릭스가 2005년에 출범해서 계속해서 2천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다가 2020년 정점을 찍고 하락세에 접어들었는데 작년 1분기에 120만 명 이상 이제 줄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OTT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좀 좋지 않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아마존 프라임의 비결은 뭔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아마존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쿠팡 그렇죠, 같은 그렇죠.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정말 미디어 컨텐츠로 이제 스트리밍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주력 사업인 반면 아마존은 이제 생필품 같은 걸 사는 어떤 쇼핑몰 개념의 사업을 주력으로 하면서 이 컨텐츠 이 플레이어 스트리밍 사업은 사실 미끼 상품 그렇죠. 같은 걸로 하나 끼워 넣은 네. 거기 때문에 쿠팡을 끊을 순 없다. 그렇지. 내가 드라마는 안 볼 수 있지만 휴지도 사고 샴푸도 사고 해야 되는데 쿠팡을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아마존 프라임은 필수제, 넷플릭스는 좀 사치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와서 뭐 아마존처럼 쇼핑몰을 할 수는 없고 뭔가 우리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게임 사업에 손을 댔다고 하는데요. 미국 모바일 게임사 보스파이트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핀란드의 넥스트 게임스 등 중소형 게임 스튜디오를 잇따라 인수를 했고 작년 12월 기준 이미 48개의 게임 서비스를 하고 있대요. 네. 근데 이제 대다수가 모르죠. 성적이 초라합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중에 단 1%만이 게임 서비스 이용하고 있고 이걸 이용했던 서비스 이용자들도 지속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하다 만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도는 그냥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 TV 보고 게임하고 이런 콘텐츠를 우리가 계속 공급하겠다. 그렇죠. 이런 의도로는 보이네요. 그렇죠. 여가 네. 시간 쓸 때 무조건 넷플릭스 네. 앱을 켜게 하겠다. 예. 이런 이제 의도인 거죠. 역시 예리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만으로는 구독자들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거고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디즈니에서 나온 그 유명한 캐릭터들을 가지고 이걸 IP를 잘 네. 활용해서 게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뭐 디즈니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OTT들의 지향점은 미디어가 아니라 이 종합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진화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옛날에 구글이나 네이버도 검색 엔진에서 시작했다가 이제는 진짜 생활 전반에 그렇죠.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으로 진화를 한 거잖아요. 이제 이런 변화가 금세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마지막 OTT 소식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주말에 할 일을 좀 이번 마지막 OTT 얘기로 제안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잘 갈 만한 네. 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95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한 달여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 OTT들도 자신들의 이제 오리지널 제품들이 있잖아요. 네. 이 오리지널 작품들의 노미네이션 소식을 자랑하면서 작품상 등 주요 상을 수상하려는 경쟁에 나섰는데요. 작년 OTT 작품들 중에 이제 작품상 수상 영예가 어디에 돌아갔는지 혹시 선배 아시나요? 디즈니 플러스에 돌아갔죠. 그쵸. 코다. 예. 그 윤여정 배우가 시상하면서 그 트로피를 들어줬죠. 수화로 이렇게 맞아요. 네, 수상 소감을 할 수 있도록. 네. 네. 그래서 사실 넷플릭스가 계속 이제 OTT 출범 이후에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가 이 코다로 놓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로 서력에 나섭니다. 네. 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독일 17살 청년의 이야기이고요. 전쟁의 참혹함을 그려내서 공개 직후에 그 넷플릭스 시청 1위를 기록하기도 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가 리메이크작이에요. 저는 사실 네.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이 제목을 못 들어봤었던 거죠, 그러면? 네, 네. 역시 세대차가 나네요. 이게 1931년 제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TV 영화로도 70년대 한번 리메이크 됐으니까 세 번째 영화화가 된 건데 이게 만약에 이번에 수상을 한다면 92년 만에 같은 작품이 작품상을 받는 거예요. 지켜볼 네, 만하네요. 지켜볼 만합니다. 네. 근데 이제 OTT 오리지널 작품들이 요즘에 이제 영화제 대세긴 하지만 사실 다른 영화사에서 만든 영화들도 이렇게 좋은 상을 한번 타고 나면 그게 다시 OTT에서 재상영이 되면서 주목이 끌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네. 모아봤는데 국내 토종 OTT 중에서는 웨이브에서 유일하게 서비스하고 있는 영화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올해 보면서 진짜 저 이 이건 영화 못 봤어요. 진짜 최고예요. 저 진짜 아. 이게 작품, 감독, 각본상 등 11개 부문 후보거든요. 어. 이렇게 노미네이션이 많이 된 이유가 정말 누가 있고요. 나와요 여기? 저기 누구야? 양조위? 예, 양조위요. 양조위. 너무 이제 양. 예, 너무 행복하게 봤어요. 아, 이 영화를. 그래요? 네, 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그 감동을 함께 양조위가 즐기셨으면 나온다면 하는 봐야죠. 네. 생각을 했었고요. 네. 또 이제 국내에서 800만 명을 돌파하는 흥행 기록을 세운 탑건 매버릭. 이 영화 진짜 예. 좋았어요. 저 엄마하고 가서 봤는데 정말 좋았어요. 이게 이제 또 티빙에서 공개가 됐고 작품상 후보작 10편 가운데 선정됐고 6개 부문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36년 만에 이 속편이 나왔는데 원래 속편은 상을 못 한다라는 징크스가 근데 있대요. 전편보다 훨씬 좋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 또 아바타도 속편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속편들끼리의 경쟁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또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가 네. 무려 5관왕 후보인데요. 지난해 11월 극장에서도 개봉했지만 생각보다 이 OTT 플랫폼에 빠르게 올라오면서 그렇죠. 올라오자마자 전 세계 인기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네. 또 마블 최초로 흑인 배우가 엔젤라 바셋이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것도 좀 주목할 만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주말에 꼭 보세요. 보겠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자, 이번 주 이아이 OTT와 함께했습니다. 8초 후에 오늘 뉴스데스크 미리 보겠습니다. 제가 네, 양자경이요. 양해서 양조위 했는데 양자경이랍니다. 네. 양자경. 죄송합니다. 네. 날 죄송할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래도 네. 이게 정보 전달인데 이거 뭡니까? 양희경, 띄겠어야 양아치 왜 이러십니까? 자, 뉴스 오늘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톱은 이겁니다. 자, 주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 유죄 선고를 내린 겁니다. 자, 시세 조정 동기와 목적은 있었지만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조정은 했다는 거죠. 주가 조작은 했다는 겁니다. 권 전 회장 다 아실 겁니다. 91명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서 주가를 조작했는데 그 주가를 끌어올렸죠. 2,000원대였던 것을 8,000원대로. 근데 김건희 여사가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검찰이 이 부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권오수 전 회장의 이 유죄 선고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 톱블록에서 3개 아이템에 걸쳐서 오늘 판결 내용 알아보고 향후 수사 전망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세 번째로 검찰에 나왔습니다.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으로는 두 번째 출석입니다. 자, 검찰에 들어가기 전에 1,800자 분량의 입장문 10분 동안 읽고 들어왔는데요. 이재명 주기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 사기법부터 잡으십시오. 공개 소환은 회술래 같은 수치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회술래는 옛날 죄인을 처형하기 전에 얼굴에 이렇게 회칠을 하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돌게 한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인데 언제쯤 조사가 끝날지 오늘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중국의 그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제 정점을 지나서 좀 수그러들었다 이렇게 보고 오는 11일이면 내일이죠. 예. 내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역 조치는 당분간 유지합니다. 우리가 완화했으니까 중국은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한데요. 중국은 오늘 우리나라의 조치를 환영하고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할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서 중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MBC 취재진이 최초 진앙지인 가지안테프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상황 얼마나 참혹한지 아주 생생하게 전해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요.
그리고 폐허 속 기적 그 신생아 기억하시죠? 엄마와 정말 탯줄이 기적이더라고요. 연결된 채 네. 목숨이 살아있는 채로 구조된 이번 지진의 기적. 그 신생아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입양을 하겠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튀르키예 지진 사망자가 2만 1,000명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에 도움의 손길 간절한 상황입니다. 뉴스데스크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저 이제 본방 시작할 시간이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